안녕하세요. 기자원 김제 채널 김태현입니다. 오늘은 박재천 변호사님을 모시고 기획부동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예. 이쪽 전문이신가요? 저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기꾼을 싫어합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. 기획부동산 사건에 얽혀있는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하고 계시죠. 예. 예, 그 피해자를 만든 그 회사가 바로 이름은 꽤 그럴듯해요. 예. W프라임. W프라임을 이제 고소한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하고 계신 박재천 변호사님에게 이 사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사건인가요? 예, 이 사건은 종래 이제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. 근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골 땅이 있는데요. 그 땅이 절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.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유 등기를 합니다. 공유 등기. 예. 그게 뭐죠? 이제 지분으로 나누는 건데요. 네. 법적으로 공유라고 하는 건 소유 개념인데, 이를테면 김 기자님하고 제가 이 핸드폰을 공유한다고 할게요. 예. 그러면 쉽게 예.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제 등기부를 열어보면은 단독 소유권이 아니라 지분권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. 이 맹지를 저 박재천 이름으로 이렇게 처음에 해놓은 게 아니라 이상한 법인을 만듭니다. 우리나라 법인 만들기 되게 쉬워요. 유령 예. 법인 만들기. 주식회사 김 기자 이렇게 만들었다고요. 예. 그 법인 이름으로 먼저 자기가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. 맹지를 싸게 사서. 예.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속이는 거예요. 강남이나 어디 대로변 가면 양복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어디 붙어 있어요. 당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. 그러면 예. 아줌마들이 막 속죠. 가서 뭔가 물어보죠.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오른다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이게 그 땅에 지분을 막 사는 거예요. 서울 땅은 비싸니까 못 사니까 내가 이거라도 사서 좀 해보자 이렇게 샀는데 막상 거기 가보면 아무 발전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. 피해자분들 중에 중년 여성들이 많나요?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땅을 좀 알아보고 좀 투자 개념으로 예.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가서 땅을 사놨는데 지분으로 사놓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 가봤더니 허허벌판이요. 허허벌판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,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금방 걸려요. 왜냐면 가면 바로 아니까. 가서 보면 이게 뭐가 발전이야 이렇게 다 아는데, 이번 사건은 좀 달라요. 결이. 예. 어떻게 다르냐면 예.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. 네. 우리가 어디에 풀빌라나 리조트를 짓겠다. 예. 여기 회원이 되시면 이 풀빌라 리조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, 또 이 풀빌라 리조트에서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을 또 주겠다. 배당해 주겠다. 네, 1년에 8%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솔깃 하죠.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나이 또래 분들이나 우리 20, 30대 분들은 서울 집을 어떻게 사요 우리가. 예. 그런데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일단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거죠. 예. 흔히 이제 이 계약하는 그 직원들이 옵니다. 네. 근데 이게 직원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돼지국밥 문신 이런 육수충 있잖아요. 가지고 클러치백 들고 와가지고 네. 이거 고객님 아주 잘하신 선택이라고 네. 이러면서 막 계약서 쓰게 하는 거예요. 막 네. 그러면 장밋빛 꿈에 부풀어서 사인을 하고 입금을 하시는 거예요. 막 네. 카드 결제 24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해서. 예. 방금 말한 사기 같은 경우는 가면 알잖아요. 근데 여기는 리조트 풀빌라지인데 2년 걸릴 거 아니에요. 최소 1, 2년 걸릴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예. 곧 지어지겠지. 예. 그런데 그 지역의 등기부를 열어보면은 한 70평 정도 땅인데 500명이 넘게 지분 갖고 있어요. 그 가입 유치 투자를 받은 사람이 500명이 되는 거예요. 예, 그 등기부에. 그러니까 70평인데 500명이면은 0.2평 0.2, 예, 0.2 이런 식으로 0.2 지분을 갖는 거예요. 평수가 그럼 1인당 대략 몇 평이라고 봐요? 그렇게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, 그래서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 10만 분의 1로 쪼갤 수 있어요. 쪼개려고 하면. 네. 지분으로 쪼개니까. W프라임이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아갔나요? 한 구자당 최소 400씩 받아간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실거래 조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칠 때 7천만 원 주고 70평 정도 된 땅을 샀어요. 근데 500명한테 사기친 거예요. 그럼 얼마예요? 20억이에요. 예. 변호사도 1년 1억을 못 버는데. 예? 7천만 원인데 주고 사가지고 20억을 땡긴 거예요. 그 땅 한 필지에서. 20억. 예. 사람들은 근데 그 등기부를 열어보면 사기인지 뻔히 아는데 모르는 알겠죠. 거예요. 모르는 거. 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꼭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등기부를 열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예. 그리고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4곳을 걸었어요. 4곳을. 한 곳은 가평, 한 곳은 남이섬. 제주하고 이 3-4곳은 피해자들 중에 제가 지금 못 봤는데, 이 앞에 남이섬하고 가평 이 두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. 근데 얼마나 웃겨버리냐면 계약서에는 가평 지역 써 있어요. 예. 그런데 공유 지분은 여기 남이섬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공유 지분조차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. 근데 제일 역 같은 게 뭐냐면 이 공유 지분 0.2를 받았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.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막 결혼하고 아니면 결혼 준비하신 분들 막 주택 청약 붙고 막 하잖아요. 예. 날라가 버린 거예요, 그게. 0.2%의 지분 때문에. 아까 말했죠, 소유 개념이라고. 예. 주택 청약 이렇게 넣어서
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속아가지고 유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 풀빌라 단지를 산 거니까. 그 풀빌라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. 그 어쨌건. 개발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예.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8개의 동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가평 지역, 남이섬 지역은 실제 그 업체의 명의로 된 거는 4개밖에 없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사람 소유래요. 그 법률방송 기자님이 2020년 말에 가보셨대요. 예. 갔는데 건물이 올라가고는 있대요. 근데 언제 지어질지는 몰라요. 걔네들 말로는 곧 지어진다 그러는데 피해자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미 뭐 2020년 뭐 5월에 6월에 지어진다 했다가 뭐 11월에 지어진다 했다가 막 계속 그런데요.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돼 있고요. 이 남이섬하고 가평 피해자들이 원래 다른 지역 풀빌라나 리조트를 투자라는 권유를 받았었대요.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강릉하고 낙산 지역이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지금 리조트가 있어요. 근데 이 지역이 W 프라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.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자기들이 여기 관리자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, 지금. 또 이게 유사수 신행이 대상이 돼요. 금융위원회 사이트 가면 이게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.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아니면 투자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.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이 유사수신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뭐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면서 돈을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애초에 이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. 연 8%. 연 8%나 뭐 10%나 이런 걸 말하는 거. 주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예요. 이런 비슷한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, 한국에. 근데 이런 업체들이 광고해놓은 거 봤을 때 실물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 등기부를 열어보시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딱 바로 알거든요. 이런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등기부 등본 확인, 그리고 이제 실물로 가서 한번 보고 개발이 가능한지,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자기들 것도 아닌데도 남의 걸 막 팔아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소유 구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? 조만간 기소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지금 영장 신청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요. 그래서 조만간 압수영장 나올 거고 거래 내역들 다 뽑아볼 거고 이 사람도 구속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피해회복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힘들어요. 얘네들은 돈 받는 순간 써버리고 수사관들 말로는 실제 이 업체의 대표가 그 바지래요, 바지. 보통 이제 진짜 쩐주는 뒤에 있다. 진짜 행위자는 뒤에 있다.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도 사기치고 있거든요. 아직은 지금 강제 수사가 개시가 안 된 상태니까 이 영상 찍을 때는 피해자분들한테 민사소송을 제가 뭐 선임을 해라라고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민사소송 해갖고 이기는 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기면 뭐합니까? 집행을 해야 되는데. 근데 집행할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임을 안 하고요. 고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면 어떻게든 뭐 재산이 동결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배상명령을 받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별도로 민사소송 안 해도 돼요.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원금만 회수가 가능해요. 이자나 이런 것들은 청구를 못 해요. 그런데 일단 이분들한테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유죄를 만들어서 배상명령 신청하게끔 해서 제가 조력을 하려고 그래요. 저는 이럴 계획이에요. 배상명령이 나오잖아요. 이 사람들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서 썩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받는 영치금이나 노역비를 압류를 할 겁니다. 집행 권한이 있으니까. 영치금까지 압류를 하겠다. 다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도 이 자본주의가 있거든요. 돈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핫팩 쓰고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추워하고 콜라 사이다도 못 먹고 훈제 닭도 못 사 먹고 하거든요. 근데 돈이 있으면 다 사 먹거든요. 근데 이 새끼들이 거기서 그걸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무조건 막아야죠. 응징해야죠. 그러죠. 이건 전적으로 박재천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란 점. 근데 이게 피해자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라면 굳이 이제 수단이 없잖아요. 지금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조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이 또 어떻게 될지 만약에 또 새로운 상황이 지켜보셔야 될 거면 또 알려드리고요. 과연 박재천 변호사는 영치금 뭐 노역비까지 압류를 해서 닭다리를 빼앗을 것인지까지 한번 나중에 닭다리 3억을 돈을 빼앗아야죠. 그러니까 닭다리를 3억을 돈을 빼앗아서 그들의 닭다리를 빼앗을 수 있을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알겠습니다. 끝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20만 가자!